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편을 들고 나왔어요. 네, 어저께 굉장히 얘기를 세게 했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공범 아닌가? 김 대표가 물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버릇들이 도져서 이래저래 한마디씩 보태면서 린치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갖춰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네. 지금 당이 어려운 것은 김기현 대표가 능동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기보다 또 옆으로 가시죠. 용산에 용기가 없어서 들이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건 당신들도 공범 아니냐. 즉, 저 얘기는 무슨 네. 얘기냐면 김기현 대표가 흔들리는 거는 강서 보궐선거의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당이 어려운 것도 김기현 대표가 뭘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고 그거를 당신들도 다 같이 한패가 돼서 짝짝꿍 움직였는데 네. 무슨 이제 와서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는 얘기, 싸가지가 없다 하는 얘기를 반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싸가지가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어저께 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준석 나술했냐? 이준석 나술했냐 하는 네. 얘기가 나왔대요. 왜 네.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준석 씨의 평소 발언이랑 전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다는 네. 겁니다. 그 전날 이준석이 올렸던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죠. 네. 주장을 한번 보시죠. 그 전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에서 90석 미만이다. 네. 김기현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하루 전날 네. 83석, 87석을 예상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근데 저기서는 이제 MBC 라디오에 또 하필 또 이런 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네. 지난달에 그 100석 언더를 제가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능력하다. 이 두 가지 진단은 아주 맞는 진단인데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잠깐 한겨레 신문 인터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바로 전날 얘기했어요. 근데 이날 아침에 이게 요것도 있었죠. 이렇게 비치면 되나? 그러니까 83석, 87석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게 어저께 아침 신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극적하회 그거는 망상이다. 국힘 이대로는 83에서 87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주요한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번 총선은 거학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거학이 대통령인가? 저는 거학이 있다고 보는데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냐.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얕잡아 본다. 어느 회사 사장이 다른 회사랑 경쟁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고 다른 사장을 감옥에 넣는 게 목표인 내가 어딨냐.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의 탈당 메시지에는 자유가 주로 담기는 거냐 물어보니까 네. 자유는 윤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고 오염시켜서 자유란 단어를 쓸지는 모르겠다. 쭉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네. 이분은 자유랑 거리가 멀다.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랑 거리가 멀다. 즉 독재를 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그거를 또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선 검찰을 앞잡이로 세워서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 주장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전 대표였다는 사람이 지금 거학이 윤석열이다. 대통령이 자유를 오염시켰다. 대통령은 자유랑 거리가 멀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만큼 이 자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사나 뭐 이런 데서도 뭐 네. 8.15 연설이나 이런 데서 자유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걸 보면은 거악이라고 대통령이 평함을 하는데 진짜 거악인가요? 거악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거악은 북한에도 있고 핵 개발하는 북한도 있고 거악은 비리를 가지고 수백억 대의 비리를 저지르고도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그런 것도 거악이고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어저께 페이스북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갑자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반기를 못 들었으니까 김기현 지도부는 사퇴하러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는 바로 다음 날, 자 김기현 생각 못했겠죠. 장제원이 불출마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혁신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뭐냐면은 땡깡 부리면서 여기 이 선거 이기려면 나를 잡아야 돼. 나 아니면 안 되라는 느낌인데 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출된 당대표 2명을 등 떠밀어서 임기를 마치게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랑 동병상련을 갑자기 맞습니다. 안 갖고 있던 국힘에서 사퇴당한 대표 나 김기현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나가고 나면은 계속 둘이 자기를 엮을 거예요. 김기현과. 네. 또 새로운 쌍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그렇죠. 저는 두 집단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이준석 씨고요. 하나는 민주당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준석 씨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네. 발언을 하는 이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날 김기현 네. 사퇴해야라고 해놓고는 네. 다음날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아. 네. 이건 무슨 싸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가 계속 버티고 있고 네. 그럴 때 자기가 계속 그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그쵸. 빌미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 자체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당황한 당황하셨어요. 흔적이 당황하셨어요.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네.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준석 씨를 당황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당 지지율을 한번 조사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누가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신당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 계속 이준석 신당을 넣어가지고 네, 이준석 신당을 나오면은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아이고 이게 원고에 있던 게 없어졌네요. 이준석 신당 만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있지도 않은 신당을 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냐 그거 자체가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어저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네. 뉴스피릿에서 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지지율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1.4%, 네. 민주당이 38.4%, 이준석 신당이 11.4%였는데요. 21.4%를 구성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준석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일단 2030들이 높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네. 역시 호남이 가장 높게 나오네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준석 신당 투표율 의향을 봤더니 광주, 전남, 전북, 즉 호남에서 15.1%가 나왔고요. 이게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수도권도 높았습니다. 서울이 14.1%.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8.0%였습니다. TK, 경북 대구 지역은 봤더니 12%였습니다. 즉 이준석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데는 광주, 전남,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네.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이거는 가상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실제 이게 투표로 이어질 수도 없어요. 이준석 네.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뭐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상에 의한 투표를 할 때 네. 참가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저는 민주당이 많은 이유가 역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한 표를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요걸 해석을 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슷한 다른 데서 나왔던 투표를 보면은 지지자들한테 지역만 묻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를 물은 게 있어요. 네. 그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신당을 많이 지지하는 거로 또 실제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네. 일종의 허상이 상당히 거품이 많이 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이준석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패턴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주당 야당 쪽 정치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준석 신당을 안 찍을 사람들이 국힘이잖아요. 네. 국힘 지지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이재명 친명의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그 신당을 찍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표를 갈라먹을 수 있으니까 이준석 신당이 크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 씨는 계속 이제 일종 강조를 하고 있는 게 83에서 87석이다. 네. 그나마 이거는 엑스포 실패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감이 오히려 과장돼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구력이 오래된 평론가들은 아니 그렇지 않아. 예. 이게 우리나라 선거를 대충 이렇게 쭉 봐오면 뭐 비등비등하게 물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차가 의석수 차가 10석 내지 20석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수계열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100석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네. 사실은 상당히 너무 엄청난 실정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민주당이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거나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지금 이제 다음 주 12월 8일부터는 이제 위정교사 재판 또 월요일마다 가야 되거든요. 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나가야 되는 정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계속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어떤 이낙연 전 대표도 몸을 풀고 있고 그런데 무슨 100석이 나온다. 이 100석 이하로 내려간다. 김영준 배재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 실제 총선에서 180석 이상 얻으려면 지지율이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선거 국면을 잘 대처하면 100석은 넘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오히려 민주연구원 부원장 즉 이게 이제 야권 네. 계열 아닙니까? 민주당 계열 아닙니까? 이 최명천 씨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역구에서 120석씩 얻고 정당 득표율이 한 35%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병렬형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걸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없고 네. 지금 안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전부 다 위성정당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정당 안 만든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국힘이 이긴다라고 네. 나온 겁니다. 그게 명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로 가느냐? 옛날 병렬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들겠다고 하는 신당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네. 막을 수 있거든요.